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문 2차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한자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 한자의 3요소라는 것을 선생님이 먼저 써보면 어, 여기 있는 요 형,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 형, 음, 의가 돼요.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형자고요. 여기 있는 음이라는 거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이 형, 의의 3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목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나무 목자의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한자를 목이라고 읽어요. 우리 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럼 이 글자에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요 한자를 공부할 때는 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요 B라는 알파벳에 어떤 뜻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B라고 발음을 하되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도 요 라라는 우리말인데 요 글자들이 모여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지 이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말이니까 라라고 있죠. 근데 이 한자는 이 모양과 소리와 뜻을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목자를 읽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 목자를 발음하는 거와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는 거랑 일본 사람이 발음하는 게 다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를 목이라고 읽는 거고 뜻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월자다 월요일 할 때 월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월이라고 읽고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거는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언어와 문자 중에 언어가 더 먼저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언어와 문자가 있는데 이 언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의사소통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근데 이 언어로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왜 만들어져야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문자라는 거는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엔 어떤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는데 만약에 나와 내 가족이 먼 곳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에 글을 적어서 보내거나 받거나.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원시시대의 부족장인데 내가 이 부족들에게 무언가 공지사항을 알리고 싶다 하면은 마을 회관 같은 데 때 문자로 공지사항을 남기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자라는 거는 이 시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후손들한테 글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같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남길 수 있지만 옛날 당시에는 이렇게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후손들한테 글을 남기고 싶다 하면 이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반드시. 그리고 이 문자라는 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요 마이크 같은 것이 발전을 해서 내가
여러 명에게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을 때는 이 문자라는 도구가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기에 유용하게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를 만들 때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문자를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인가요? 그리는 겁니다. 그 물체를 그대로 본떠서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 우리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한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초의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다. 요걸 이제 우리가 상형의 원리라고 합니다. 상형.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해라는 거를 그린 거예요. 요 달이라는 것을 내가 문자로 만들고 싶다. 그럼 달을 그린 겁니다. 요 나무 같은 것도 그립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필기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면 그만큼 내가 새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점점 단순해지겠죠. 그러니까는 이 해라는 그림이 뭐 요런 식으로 변했다가 뭐 요런 식으로 변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요 해일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것도 변하고 변해서 지금의 달 월자가 만들어지고요. 요 나무도 지금의 나무 목자로 한순간에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하고 변해서 지금 한나라 때 정립되어진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만 문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모양이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개념을 문자로 만들고 싶은데 없어요. 위,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은 우리가 본떠서 만들고 싶지만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형의 원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리가 생기는데 이 지사라는 원리예요. 이 지사라는 것은 이 상형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 같은 거를 점이나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기준 선 하나 긋고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라는 개념은 여기 있는 선 하나를 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라는 개념이 변하고 변해서 위 상자가 되고요. 여기는 아래라는 개념이 변하고 변해서 아래 하자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문자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역시 보고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무 목자에 여기 이 나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줄기일까요? 뿌리일까요? 잎사귀일까요?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밑둥 뿌리 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서 뭐 근본,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여기 나무의 윗부분에 선을 그어서 이 근본에 반대되는 것, 뭐 지역적, 중요하지 않은, 끝,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말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말이 바뀌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었다. 이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상형과 지사의 원리 이외에 다른 원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